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오랜만에 시원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 번의 급등이 있었는데 장 초반의 급등을 이어가진 못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월요일 장과는 확연히 다른데요. 장 중에도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소식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하루 더 연장됐다라고 간밤에 속보로 타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유럽 증시 그리고 오늘 아시아 시장까지 일제히 상승 흐름 가져가는 가운데 나스닥이 특히나 미국 시장이 기술주 상승으로 일제히 올라왔습니다. 우리 시장 영향 톡톡히 받고 있는데요. 그간에 많이 밀린 전기 전자 업종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삼성전자 4% 가까이 올라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7%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견인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 남북 경협주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에 여전히 눈치 보기 하며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래소는 지금 시총 상위주들 대다수가 오르는 가운데 전기 전자 업종 오르고요. 화학, 철강, 금융주 오르는 가운데 통신, 전기, 가스 업종 정도만 조정이 나옵니다.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종목의 선별적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장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지지부진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둔화된 가운데 전기전자 부품주나 엔터주 등의 오름폭이 오히려 좋습니다. 일단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차관급 회담에서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우리 시장은 동시에 어닝 시즌을 맞이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오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어느 정도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어닝 시즌을 맞이했고요. 또 옵션 만기를 앞둔 우리 시장인데 점검할 부분이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굉장히 많아집니다. 하나하나 일부에서 차근차근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고용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만 4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취업자 증가폭이 16만 5천 명에 달했던 취업자 수는 한 달 만에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났는데 이 중국은 정상회담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3차 북중 정상회담 때는 당일 저녁 회담 장면과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인데요. 일각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중국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협상 일정을 하루 연장해 사흘째 조율 작업에 나섰습니다. 미국 대표단의 스티븐 윈버그 에너지부 차관보는 현재까지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가 진지하게 무역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해석 속에 이번 차관급 협상에 이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류허 부총리 간의 회동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TV 연설을 통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57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의회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의 반대로 멕시코 장벽 예산의 확보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지속되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는데 이런 조치는 없었습니다. 증시 흐름 바로 살펴봅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말씀드린 대로 급등 흐름 이어갑니다. 1.89%나 올라가고 있고요. 지수가 2060포인트 위로 올라섰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장중에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그래프 전약 후강 장세인데 사실 전약도 아니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분위기 괜찮았고 지금도 좋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눈에 띕니다. 외국인이 1,316억 원, 기관이 2,914억 원. 기관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속적으로 매수에 들어와 줬는데 오늘 연기금이 700억 원, 가장 많이 삽니다. 개인은 상승장에서 4,094억 원이나 매도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삼성전자 그동안에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어닝 쇼크까지 더해졌었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걸까요?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장에서는 3.67%나 올라옵니다. SK하이닉스 무려 6.93% 상승, 셀트리온 상승 반전했고요.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일제히 반등에 성공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그리고 LG화학, 포스코, 네이버 모두 올라오는 가운데 SK텔레콤이 조정이 좀 나옵니다. 2%대의 조정이 나왔고요. 다음 살펴보면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한전이 시총 11위로 내려왔습니다. 낙폭이 무려 5%입니다. 삼성물산부터 신한지주까지 모두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현대모비스가 20만 원 회복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도 678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1.5% 상승인데 10포인트가 하루 만에 지금 상승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일주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장 초반보다도 지금 6포인트가 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갭 띄워서 출발했고 지금 그 갭 위로 한참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보도록 하죠. 지금 전 주체가 매수입니다. 개인도 1억 원, 기관 32억 원, 외국인 4억 원 매수인데 개인 매도해서 지금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세 주체가 모두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금융투자 쪽만 지금 구체적으로 본다면 소폭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그리고 바이로메드가 빠지는데 아무래도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약세고요. 신라젠도 약세다 보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주들 개별 종목 장세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로메드가 6%나 빠집니다. 그동안에 워낙에 많이 올라왔죠. 포스코캠텍 오늘 반등 성공했고요. CJENM 역시 2% 중반대에 20만 원대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 메디톡스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소폭이지만 펄어비스가 5%의 급등,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2.6%의 반등, 코오롱티슈진이 유일하게 하락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아난티 지금 상승해서 다시 보합권으로 내려왔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SK머티리얼즈 오늘 전기, 전자, 부품 업종들 잘 달립니다. 8.2%의 보기 드문, 근래 보기 드문 급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1120원대까지 내려옵니다. 3원 30점 빠지면서 달러 약세, 원화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체크합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유럽, 미국도 분위기 좋았고요. 지금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상승하는데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어느 정도의 합의점이 도출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2050선 안착했고요. 2060선 위로 올라왔는데 이 지수 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변수는 아직 진행 중이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시되 2050선 중심의 단기 지지권에 안착할 수 있을지가 이제 이번 주 남은 기간 초미의 관심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하셨던 무역 분쟁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부터 여러 가지 다 장밋빛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관련된 흐름들 쪽에서 중국의 지적 재산권과 이 중국 제조 2025에 대해서 중국이 쉽게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었을 땐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무엇보다 이 지적 재산권 관련된 얘기는 어느 정도 이게 지적재산권도 탈취했을 때 도둑질이라는 사실의 인식 변화가 충분히 필요할 텐데 아직까지 중국은 그를 인식하기가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중국 같은 경우도 이 중국 제조 2025를 통해서 첨단 산업과 함께 선진국 도약을 위한 미래 먹거리로 국가적 전반적인 지원으로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WTO 위반이다. 국가의 지원이 산업별로 지원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관점과 함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압박도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가장 큰 핵심이 이쪽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에 대한 타협과 어느 정도 양보를 얻어내는 데가 단기간에 하루 더 연장된다고 해서 좀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된다고 하게 되면 이번에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번 22일 날 펼쳐질 다보스 포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쇼를 벌리기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뭔가 그때 짠 하고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빠른 결과로 어떤 타결됐다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핵심 쟁점에 대한 우려감도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옵션 만기일이 내일입니다. 특히 1월달 옵션 만기일은 대표적으로 그 전달이나 하반기에 쌓여갔던 배당을 겨냥했던 프로그램 매수가 일시에 좀 정리가 되는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통해서 베이시스를, 그러니까 즉 선물과 현물 차이를 좀 벌리면서 어느 정도 좀 유지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내일 같은 경우 지금 얘기 나오는 쪽으로는 최대 1조 4천억 가까이 됐던 이 프로그램 매수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장에 매물화가 됐었을 때 이를 받아줄 수 있을 세력이 누굴까에 대한 흐름은 아직까지 의문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따라서 내일도 변동성이 만만치 않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하시면서 일단 추가적인 변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기업 실적 관련된 얘기, 어제 삼성전자, LG전자 실적을 발표하면서 안 좋을 걸로 알았는데 역시나 많이 안 좋구나라는 어떤 위기감도 같이 팽배해져 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실적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미리 반영되면서 주가가 하락했던 만큼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가가 싸다라는 어떤 논리적인 변화로 시장이 반등하는 그런 기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1, 4분기까지도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부정적으로 나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높은 만큼 주가가 추세적으로 강하게 올라오기에는 아직은 만만치 않다는 점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2050선 안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 영향력에 대해서 좀 더 축소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달러화 추이가 지금처럼 이어지는 달러화 약세가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되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도 같이 이어져야 어떤 의미 있는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미 간의 정상회담 기대감일까요? 지금 남북 경협주들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앞으로의 전망 및 대응 전략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큰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가장 중점적으로, 역점적으로 삼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 경협주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적어도 어떤 단기적으로 끝날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크게 어떤 으르렁대는 쪽으로 나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매매는 가능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남북경협주는 바라보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이 효과는 아무래도 미국이 약간 좀 다급해지겠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을 좀 더 빨리 당겨서 어떤 업적을 과시하려고 하는 경향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쪽은 아무래도 어떤 북한 비핵화를 조금 더 당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남북 경협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을 올려놓을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기대감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근에 흐름 보게 되면 관광 레저 관련된 쪽의 아난티라든가 중소형 건설주, 개성공단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는데, 물론 이제 관광 레저 관련된 쪽의 속도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현대아산이 상장된 회사로 보게 되면 현대 엘리베이터겠죠. 지금 지난달 말에 500억 정도 증자를 통해서 실탄을 마련했고요. 아난티도 뒤에 이번에 짐 로저스라고 하는 전재선을 털어서도 북한에 투자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사회 이사로 들어와 있는 만큼 자본력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시세에 관련된 쪽으로 보게 되면 항상 정고점을 돌파해서 강한 변화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모멘텀이 재료를 그대로 끌고 갔다는 상황으로 봤었을 때 추가적으로 강하기보다는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비중을 좀 정리했다가 다시 매수해보자라는 관점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그동안 좀 많이 못 올랐던 같은 남북경협주 테마 쪽에 어떤 농업 쪽, 비료 쪽 관련된 섹터도 오히려 봄이 되면은 단기 성수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변화들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도 테마별로 좀 접근을 달리하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I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시장이 월요일도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월요일 반등은 좀 찝찝한 반등이었다 이렇게 표현이 됐었는데 오늘 반등은 좀 시원스러운 반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의미가 좀 다를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오늘 반등에 좀 의미를 찾아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오늘 좀 시원하게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은 강세를 계속 지속해왔는데 이머징 마켓 쪽은
그동안에 안 빠졌기 때문에 오르지 못했던 것. 그러면서 수렴 과정을 거쳤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상승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좀 수렴을 거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8월 말 이후에 미국 시장은 이제 하락을 계속하다가 최근에 38%를 회복을 했는데요. 바이오, 산업재, 소비재 이쪽이 좀 반등폭이 좀 큰데 산업재 같은 경우가 38% 그러니까 지수 회복한 만큼 회복했고요. 바이오하고 경기 소비재가 50%를 회복을 했습니다. 해서 좀 이쪽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경기 소비재의 빠른 회복을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이게 경기가 급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으로 보는 그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경기 소비재 쪽 회복이 빠르다. 이것에 대해서 좀 의미를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대신에 반도체 포함해서 IT 업종은 급락의 중심에 있었는데 낙폭 과대로 인해서 좀 올라왔지만 24% 낙폭의 24% 회복하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힘이 없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워낙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돌아서는 것도 좀 날짜가 좀 걸리고 후행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보통 인식할 수 있는 문제고요. 역설적으로 또 따져보면 반등의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반등이 적으니까요. 그래서 후행을 여태까지는 좀 해왔다. IT 업종이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아직도 IT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산업 사이클이나 시장에서의 위치 이것을 생각을 하고 또 전체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시장의 중심에 있을 것이다. 해서 여태까지는 좀 낮은 수익률, 낮은 반등 목표, 낮은 반등 폭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향후에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대하지 못하더라도 관심은 계속 지속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머징 마켓은 연말에 하반 경직성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는데 그러면서 어제까지는 좀 반등의 소화가 됐죠. 그래서 오늘 좀 강한 탄력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도 미국 시장 연계해서 생각을 한다라면은 미국 시장은 10월 말 저점까지도 올라왔으니까요. 우리 시장은 좀 더 오늘 오름폭보다도 좀 더 올라가야지 본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번 차별적 요인은 우리가 인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지수가 폭락을 하면서 IT 업종의 반등, 간간히 종목별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해서 IT가 주도적인 입지를 되찾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반등의 핵심은 아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한국 반도체 기업 쪽으로 미치는 그런 직접적 호재보다는 이번 반등은 IT 산업 환경의 저점 형성 이 정도로 우리가 보면서 기대감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스튜디오 출연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IT 반도체주들이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일단 1분기까지 차근차근 봐가면서 저점을 미국에서 다지는 모습들을 보자라고 했는데 조금의 시그널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 이전에 미국의 이렇게 증시 폭등의 기화점이 된 게 기폭제가 된 게 파월 의장의 코멘트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시작점인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 시장에서 이게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한 우호적인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지난주 말에 이벤트가 원동력이었다. 그때부터 상승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때 코멘트가 연내 금리 인상은 없고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해서 힌트를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그 금리 인상 확률에 대한 그런 선물값이 있는데 CME에서 이렇게 추출을 하죠. 그래서 내년 초에 25bp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30%를 넘어서는 급등을 보이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죠. 그것이 파월 의장하고 바로 연계돼서 시장에서 해석이 됐던 것이고요.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도 좀 공포스러웠지만 연초부터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이 공포 심리로 변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것이 반사적으로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 확률을 거론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금리 확률 선물값도 그렇게 30%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었죠. 해서 그렇다면 이것 때문인가 우리가 시장 상승은 지금 이것 때문인가라고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것을 좀 그림으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 흐름을 좀 보면은 과연 이번 장이 미국 금리 상승 확률 그것 때문인가 만을 좀 따져볼 수가 있는 것이
이 그래프의 그림에 이제, 이름이 뉴욕에서 즐겨 쓰는 표현으로 번역을 직역하면은 목표 금리 도달 확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시장에서 보통 거론할 때 이제 금리 인상 확률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표를 보면은 가운데에 있는 2.25%에서 2.55%의 지금 기준금리가 내년 2020년 1월 FOMC 회의 때 금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그 그래프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기준금리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지금 17%로 낮아져 있는데 이것이 금리 인하를 하나 할 때의 경우입니다. 하니까 이게 30%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기준으로 뽑으니까 다시 17%로 내려온 상태예요. 그리고 오른쪽 바로 옆을 보면은 또 17%짜리 막대기가 있는데 이거는 인상 확률입니다. 근데 이거는 확 낮아졌다가 거의 제로에 수렴을 했다가 시장 며칠 올라오니까 다시 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금리 인상과 인하 확률, 그러니까 올해는 뭐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 시장 기폭제가 됐었던 내년 초에 금리 인하 확률이 30%까지 넘어섰던 것이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인상 확률도 17%, 인하 확률도 17%, 반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시장이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없고 이런 것이 반영이 된다면 어제 미국 시장 오르지 말았어야죠.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해서 그 기대감만으로 시장이 움직인다 보기 힘든 이유는 제가 이 그래프를 왜 구했냐면은 이번에 상승은 이 금리 인상 경로 때문에 상승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이었다면은 지금 인하 확률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인상 확률이 확 늘어난 지금 상태에서는 시장에 폭락이 나타났어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상승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오로지 이 금리 인하 확률 때문에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스튜디오에서 나가서 말씀을 드렸듯이 FOMC에서 FRB가 코멘트를 날려야 될 것은 대차대표 축소 검토 이 얘기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그래프를 좀 예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FRB 의장께서 대차대표 축소도 검토하겠다는 그 발언이 오히려 주목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식했고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반응하는 것을 좀 FRB 의장께서도 느끼셨기 때문에 향후에는 시장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가 이런 의장의 태도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스스로 인식을 했을 것이라는 시장이 그것을 보고 안도하고 투자 심리가 기대감으로 변화했다라고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시장을 거스르면 투자 실패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책 위반자의 경우는 신뢰를 상실하고, 그러니까 시장을 거스를 경우에는요. 그리고 또 시장도 더불어서 망가지는 결과가 나타나죠. 이번 같은 경우는 정책 위반자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확실히 보여줬고 그걸 인식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에 어떤 시장의 불안 요인이 나타나더라도 시장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가를 알게 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난 폭락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인식들이 투자자분들에게 많이 퍼지면서 안도감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다. 이번 상승에 있어서는 단순히 금리 하락 가능성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오히려 금리 인상 확률이 막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로지 금리 인하 확률만으로 시장이 올랐다면은 폭락도 나타나고 시장이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전히 불안해해야 하겠죠. 하지만 시장이 안도감을 찾는 이유는 시장이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그런 FRB 의장의 모습하고 더불어서 금리 인상 확률과 더불어서 대차대조표 축소도 거론됐다는 점 우리가 좀 인식하고 시장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냥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지금 갈 수 있는 시장은 분명히 아닌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셨는데 우리 시장 이제 내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우리 시장은 이제 어닝 시즌 시작이 됐습니다. 뭐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 나왔는데 뭐 예상대로 컨센 미달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 시즌에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실적 시즌이 발목 잡을까요? 예, 말 그대로 어닝 쇼크 그 자체였죠. 해서 뭐 기사들 보면 이렇게 코멘트 나오는 것들을 보면 지뢰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가 12, 13조 이익보다 많이 안 좋게 10조 원대 그런 이익이 나왔고 전망도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실적에 비해서 어제 주가를 보더라도 조정이 견조하게 나타났다. 이것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통 이러한 실적 한번 나타나면요. 삼성전자 말고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 이상 급락이 나타났던 것이 지난 10월경에 실적 발표 때 나타났었던 그런 현상입니다. 지난 연말 후반에 나타났었던 주가 흐름들 자체가 그렇게 불안정했었던 이유는 실적하고 연계돼서 그렇게 움직였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급락이 나타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가의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닐까. 이제마저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적 악화 원인하고 우리 반도체 사이클하고 뭐 재고 조정해야 되네 마네 하는 그런 얘기들요. 우리 벌써부터 해왔던 얘기 아닙니까? 이제 시장에 그 뉴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에서 관련돼 가지고요. 이렇게 시장에 알려진 악재는 뉴스에 불과하다. 이렇게 또 접근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여기 이 시점부터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하락에 대한 공포심을 갖는다라기보다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3월 정도께 좀 턴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좀 FRB 의장의 코멘트가 빨랐기 때문에 지금부터 턴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반도체 중심으로 IT 업황의 하반기 저점 형성 이것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좀 우리가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에 의해서 주가 저점은 좀 더 빨라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무역 분쟁의 강약을 좀 조절이 되고 있다라는 그 CNBC 코멘트도 한번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증시 급락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체결 가능성을 오히려 높인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미국 증시 강세를 이어지고 더불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강화되고 그렇다면 정책 시행 능력 강화되고 정국 안정되고 이러한 선순환 구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구도 역시 시장 안정에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이다. 예전하고 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해서 무역 협상 타결은 이런 것 말고도 기본적으로 이머징 마켓의 호재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 실적이 좀 안 좋다 나고는 하지만 이런 무역 협상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업 실적 부진의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약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면 이 또한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 좀 오늘 시장이 많이 올라오니까 내일 옵션 만기일 매물 출회 이런 얘기 또 나오고 있는데요. 1월 말에 우리가 1월 달에는 계속 이 작년 말에 배당 투자를 했었던 매물들이 지속적으로 좀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좀 매물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옵션 만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매물 소화 과정이 미니 선물하고 연계돼가지고 매물 좀 많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지나가야 할 매물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큰 압박 요인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압박을 받는 그런 배당 관련된 매물 같은 경우 고배당주 쪽에 좀 집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매물 압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일 정도의 그치는 현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단기적으로도 짚어주셨고 이제 시장의 전략들을 좀 짚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래소 포함해서 뭐 해외 투자 전략까지도 살펴본다면 어떤 식으로 좀 운영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이제 상대적 강세를 보이니까 해외 투자가 또다시 좀 필요성이 재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서 해외 투자 간단히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빵 기업들의 검증 이후에는 다시 IT 업종이 부활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계속 지속해서 보자 해서 이런 기술주 ETF 같은 쪽으로 우리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종목으로 접근하면은 리스크가 너무 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ETF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종목별로 탄력적인 반등을 이렇게 반복하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그러한 가격대까지 종목별로 급락이 나타날 경우라고 한다면 하나의 또 매수의 기회로 작용할 만한 그런 가격대들. 그러니까 아마존으로 치면 한 1,300불대,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한 270불 정도, 에스테로드 같은 경우 120불, 윈리조트 같은 경우는 90불 정도에서 강한 반등이 항상 나타나죠. 자기가 관심 있는 종목들 과연 어느 가격대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는가. 향후 급락에서는 추가적으로 바닥 모르게 계속 내려가는 그런 하락보다는 단기적인 급락이 나타날 그럴 확률이기 때문에 앞으로 급락에서는 그러한 가격대에서 매수 접근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ETF 중에서는
레버리지 ETF하고 업종에서도 또 2배, 3배짜리 그런 레버리지 ETF가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단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향후 시장이 좀 조정을 보일 때 해외 쪽은 이런 2배, 3배짜리 레버리지 투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통 2배짜리는 앞에 이름이 프로자가 붙고 2배짜리는 울트라자가 붙죠. 그런 것들 한번 증권사, 거래하는 증권사에 한번 확인을 하면서 이런 해외 투자 쪽에서 한번 기회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업종은 IT하고 경기소비자 ETF가 낙폭도 앞으로 크고 반등도 클 것이다. 우리가 1월에 한번 경험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나라 투자 쪽은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10월 말 저점까지 가야지 본전입니다. 그게 지수대로 말씀을 드리면 2100에서 2120포인트입니다. 작년 하반기 때 항상 현금화 하자 했었던 그 지수대죠. 그 지수대 다시 가면 현금화 한번 해보실 그럴 기회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지금부터 따져보면 상승 여력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이제 불안감, 막연한 불안감이 점차 수그러들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지수가 박스권에 갇히더라도 수익률 게임 가능성은 있겠다 해서 시장에 대한 막연한 그런 불안감보다는 지수는 조금 더 올라가면 현금화를 노려보고 나머지는 좀 개별 투자에 한번 1월 중순 넘어서서부터는 개별 투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움직일 만한 포인트들까지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대까지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좋은 시장 상황 속에서 좋은 종목들 2부에서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 갈 테니까요. 2부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